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금요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억을 모아야 인생이 바뀐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긴 한데,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모아도 인생이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5천만 원으로 뭐가 달라지냐,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집도 못 사고, 차를 바꾸기도 애매하고,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돈도 아니라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서울에서 5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 굉장히 적은 비율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하고 투자로 인생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돈을 구매력으로만 볼 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5천만 원이 바꾸는 것은 소비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5천만 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삶은 늘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일단은 선택을 할 때마다 계산이 먼저 나오고 하고 싶은지보다 가능한지를 따지고 가능성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지금은 좀 버텨볼까를 고민하고 직장이 좀 힘들어도 그만두면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의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 상태이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뭔가 달라지는데 이 돈 자체가 인생을 단숨에 바꾸진 않지만 숨을 좀 쉬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벌지 않아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절대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계산이 이렇게 가능해지는 순간에 또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더 이상 모든 결정을 이번 달에만 맞추지 않아도 되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과소평가하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여유가 없는 것이고 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바로 이 여유의 최소 단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만큼의 거리가 생긴 거고 이 거리 하나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이 생기면 소비하는 습관 자체가 또 바뀌는데 이게 또 바뀌는 것은 불안의 밀도라고 생각해요. 월말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쪼여오는 그런 느낌, 통장을 볼 때마다 드는 어떤 초조함,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공포와 이 감정들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사람이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는 외부에서는 또 잘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집에 삽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누군가는 이제 상사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무너지는 모습, 누군가는 이 회사가 전부는 아니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차이인데 사실 돈이 시간이라면 5천만 원은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이런 돈을 완전한 자유를 또 주진 않지만 최소한 강제로 어디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주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바로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요구 앞에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 여유는 태도를 바꿔주는데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서 상대방은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구나. 이 인식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꿔주죠. 그렇게 5천만 원이라는 건 뭔가 협상력을 만들어주는 이 월급 협상이나 업무 분배나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급한 사람보다 항상 어느 게임에서도 유리해지는데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단순한 저축 목표가 되기보다 인생의 첫 번째 뭔가 방어선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방어선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 공격에 노출이 되죠. 경제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격에도 취약해져요. 이 정도는 참고 다녀야지라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너무 뭔가 멀게 느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뭐 이 정도 모은다고 인생이 바뀌는데 왜 모으냐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뭔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도달하지는 못하는 그 지점이, 그리고 그 지점을 넘는 순간에 인생 체감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그 5천만 원은 인생을 통두리째 바꾸는 마법의 숫자는 아니지만 인생을 뭔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는데, 선택지의 변화는 시간 사용 방식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죠. 5천만 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데 급급하고요. 야근이나 부업이나 무리한 일정이나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이 든다면, 하지만 일정 수준의 자산이 생기면 사람은 시간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공부나 휴식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단기적으로 또 돈이 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적되면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몸을 돌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들, 뭐 이런 선택이 대부분 당장 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지는데, 이런 자본이 좀 생기면 이 미루기를 멈추게 되고 당장 생계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인 것이죠. 또 이제 생각해보면 5천만 원을 모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열심히 쓰지 않고 모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이 들게 되는데, 그건 또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1억으로 가고 2억으로 가고 5억으로 가고 이제 10억까지 가는 어떤 그 미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자들은 항상 갑자기 어느 순간 졸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꾸준하게 뭔가 자산이 점점 커지는 그 과정에서 그 소비하는 습관과 계속 꾸준하게 돈을 모으는 그 시간들이 계속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인데, 완전히 무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법을 배워요. 이직이나 창업이나 휴식이나 방향 전환, 이전에는 뭐 상상만 하던 선택지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 실패가 곧 붕괴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고,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돈이 없을 때는 뭔가 만남이 부담이 되고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모임 비용,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점점 고립이 되는 거죠. 반면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관계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의미 없는 소비성 관계는 줄어들죠. 이 과정에서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또 몰아붙이지 않고, 이 차이는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협상의 뭔가 톤을 바꿔줍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저 사람은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선택의 주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5천만 원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끌려다니지는 않게 해줍니다.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각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능력이 돈보다 훨씬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고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선택을 공포 속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 다르게 만들어주는데, 5천만 원은 참 이상한 금액 같아요. 너무 작아서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동시에 또 너무 커서 쉽게 도달하기는 어려운 그런 돈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금액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 정도 모아서 뭐하냐라는 뭔가 비관적인, 비판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바로 그 태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무너지고, 5천만 원이 부의 종착지가 아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또 관문이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관문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돈을 모으는 과정은 항상 느려요. 눈에 띄는 변화가 딱히 없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쌓이고, 뭐 월에 많이 모아봐야 50만 원, 뭐 그 정도일 텐데 통장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삶은 여전히 비슷해 보이고, 또 집도 그대로고 출퇴근길도 그대로이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 이 정체감 속에서 사람은 의문을 갖죠. 뭐 이렇게 아껴서 언제 달라지냐,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에 의지가 흔들립니다. 이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됐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 뭐 나중에 벌면 되지. 뭐 이 말들은 모두 합리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쳤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포기가 단순한 소비 증가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고 목표 자체가 흐려지고 저축은 다시 선택사항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다시 출발선 근처로 돌아오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의 압력입니다.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눈에 띄진 않지만 포기하는 순간은 눈에 띄게 됩니다. 소비가 늘고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주변에서는 너무 아끼지 마라 이런 말을 건네는데 사실 이 말들은 악의가 없지만 이 말들은 저축을 고립된 선택으로 만들어주고 혼자만 참고 있는 느낌과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 이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한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SNS나 주변의 성공담, 또 빠른 성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들, 몇 달 만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또 연봉이 급격히 오르는 사람들의 소식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느린 저축은 초라해 보이죠.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딱히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이 맞는 건지 의심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안정적인 변화는 원래 조용하죠. 이 관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점을 넘기 전까지 자산이 아니라 의지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5천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주지 않고 모든 저축이 노동의 연장선이라면, 그래서 피곤하고 보상이 늦고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평생 같은 위치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 관문만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자는 미미하지만 존재하고 선택의 여지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5천만 원을 모은 사람은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더 운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 금액을 모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단한 뭔가 투자 수익도 극단적인 절약도 아니라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 이 단순한 차이가 몇 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5천만 원을 모았을 때 인생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들 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하루빨리 5천만 원을 모아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